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현민 전 전무에 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 내부 직원 중에 한 명이 밀수 의혹을 조금 폭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점장이 직접 전달했죠. 그렇죠. 저는 이제 맨하탄에서 물건을 픽업해서 공항까지 가져와서 공항에다가 전달해 준 사람이죠. 이메일 지시 받은 거는 그런 방송 나오기 전에 증거는 다 이메일을 다 지운 상태예요. 근데 이미 나왔을 때는 녹취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인멸 함부로 해도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증거인멸 해야지 그래가지고 누가 지시했다는 이유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틀어드릴까요? 그거를 지금 여기 대전화로 세이브를 했거든요. 매수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SM에서 조연아랑 조현민이 온라인 쇼핑을 해요. 그러면 그 물품을 거기 이게 최근에 회관에서 뭐라고 해서 이게 변경된 내용이에요. 누가 주문하는지 모르죠. 조연아 조현민이에요. 받는 사람 이겠죠? 조연아 사태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땅콩이에요. 그전에는 정확하게 조연아 그 명의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반 책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아이템은 말도 안 되는 거 어떨 땐 과자도 있고 어떨 때는 초콜릿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걸 주문을 해요. 박스 겉에 보면 브랜드가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해서 박스에 채워서 큐디어스나 조종사들이 그거를 들고 들어가죠. 지상기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특별 대상이에요. 또 그 사건들. 세관에 엑스레이 스캔도 안 한대요. 허가 없이 엄청난 큰 불법이죠. 밀수죠, 밀수. 그걸 9년 동안 제가 해왔어요. 일주일에 평균 두 번씩 러게지, 비밀가방 큰 거 하나, 조그마한 거 중간 사이즈 하나. 이 일을 직접 했던 직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폭로한 내부 폭로자가 지금 들으신 분의 목소리가 지금 2명인 겁니다. 2명이고요. 지금 해외 지점에서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명은 현직에 있고 한 명은 최근에 그만둔 분입니다. 그렇게 두 분이 지금 정말 크게 용기를 내서 지금 폭로를 해주신 건데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 일단 밀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증거인멸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 밀수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조연아, 조현민 자매가 해외에 있는 지점에다가 뭔가의 물품을 사라고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온라인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물건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해외 지점으로 모이게 해요. 아니면은 이 물건을 사라라고 지시를 이렇게 아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자매가 한국 공항에서 이 해외 공항으로 빈 가방을 보냅니다. 빈 가방을 보내면 이걸 이제 이분들은 이민 가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큰 가방을 비어있는 가방을 한국에서 이 해외로 보내고 그러면 이 해외에서 이 두 자매가 주문을 이미 했거나 주문하라고 지시한 물품들을 사서 그 가방 안에 다 담습니다. 해외 지점에 가져가서 그 가방을 다 담고요. 그런 다음에 그 해외 지점에서 담아진 가방을 다시 이제 해외 공항으로 가져가고요. 그 공항에서 우리가 보통 비행기 탈 때 수속하듯이 똑같이 그 이민 가방을 잔뜩 물품이 들어있는 이민 가방을 수속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은 없이 가방만 수속을 하는 거예요. 가방만 보내는 건데 그렇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방만 택을 달아서 보내는데 이 가방은 1등석에서 보관이 된다고 하고요. 이분들 표현에 의하면 이 가방을 거의 뭐 1살짜리 아이 다루듯이 정말 애지중지 자신들이 이걸 다뤄서 보내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자신들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앞서 보시면 이분들이 언급한 게 있잖아요. 안에 무엇이 담겼었는지 일단 뭐 초콜릿 같은 어떤 뭐 이런 것까지 보내야 되나 싶은 것들도 있고 유명 어떤 명품 브랜드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가구같이 굉장히 부피가 큰 것도 있고 굉장히 물품들은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한 게 9년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해외 지점에서. 이거가 거의 이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나온 내용이라 아직 대한항공의 반응은 안 나왔어요. 저희가 나오면 또 전해드릴 텐데. 그럼 손수호 변호사님, 저희가 밀수라고 했지만 과자를 보낸다고 해서 밀수라는 표현도 안 쓰잖아요. 어떤 물품이 들어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물건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법에 따르면요,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한 것과 별개로 또 만약에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생겨있는 그런 발생하는 그 관세,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런 납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안 검색도 문제인데 물론 예. 이 물건을 몰래 들여오거나 또는 그 관세 공무원과의 결탁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항공보안법상의 어떤 그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또 어겼다라고 예. 한다면 이 역시 또 다른 또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도덕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정 법을 위반했고 또 그로 예. 인해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일부 직원들의 폭로이고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위반한 그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요. 예.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도 실질적으로 상당 정도 가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세관 공무원들과 결탁해 있거나 아니면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물론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범행에 동참해서 또는 이러한 범행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조사할 여지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직원 얘기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증거 인멸 정황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지점에 이런 물품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목록을 다 삭제하라는 지시가 최근에 이 문제가 이제 조현민 전무의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 목록들을 다 지우는 작업들이 이미 이 밀수 관련된 보도가 나기 전에 이미 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 네. 어제 또 자택을 압수하면서 비밀 공간, 집안의 비밀 공간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도 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추가적인 혐의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관세청에서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진행과 동시에 추가적인 혐의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또 제보를 받는 카카오톡 게시판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받았는데 이 직원들이 이 한진그룹의 자택을 좀 방문해 보니까 비밀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 1층에 비밀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명희 사장의 드레스룸이라고 해가지고 약 폭 2m와 길이 한 5m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예.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사실상 여기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압수수색을 했을 때에는 이 공간 자체가 내밀한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물건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받는 방을 통해서 직원들이 해당 공간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을 숨겨놨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아마 제보가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관세청에서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확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재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밀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게 별도의 어떤 비밀 공간은 아니다. 드레스룸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곳이고 또 그다음에 지하 1층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열려있는 공간이고 여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내부의 어떤 직원들이 막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지금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관세청에서 일단 상자 두 분량, 2개 박스 정도를 압수를 해가지고 2개 나오긴 박스요? 했는데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라고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표명을 했어요. 예. 비밀 공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원래 그 공간은 누구나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특히 지하 공간은 평소에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정도인데 창고였다? 마치 무슨 엄청난 고가품이나 비자금 같은 걸 숨겨놓는 어떤 은닉 창고로 이제 활용됐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입장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관세청이 또 바로 또 반박을 했는데요. 예. 네, 조금 전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을 2중, 3중으로 설치해놔서 그렇게 문을 통과해야만 나오는 공간이었고 또 리모컨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비밀 공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물론 비밀 공간이라는 게 뭐 법률 용어도 아니고 또 용어의 정의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관세청 측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비밀 공간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예.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비밀 공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비밀 공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왈가부할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압수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조만간 또 알려질 것 같거든요. 예. 그 내용들에 대한 그 검토가 진행된다면 한진그룹 일가의 그 밀수 또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증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겠죠. 그 책임 두 트랙 두 개예요. 경찰이 수사하는 게 있고 관세청이 수사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청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내용이 이거 아니겠어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예. 물건을 몰래 들어온 거. 이건 다 관세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본인이 직접 여행도 안 했는데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물건을 몰래 들어오면서 세금을 안 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갑질이나 특수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를 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니까 예. 두 가지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자꾸 한진에서는 아까 송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비밀의 방이냐 아니 이런 언어 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런 차원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그런 공간 안에 본인들이 몰래 밀수해서 들어온 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탈세하면서 들어온 것들이 모아져 있거나 아니면 고가의 제품들이 예. 거기에 남겨져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관세청에서 영장을 신청한 거고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말장난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예. 정말 자기들이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도 집중해서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진은 내일 7시에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실제로 집회에 나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